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당연한 거 아냐? 라고 넘기시는 증상 하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사례인데요. 식사 중에 자꾸 사례가 들리신다고요? 그냥 넘기지 마세요. 이게 생각보다 심각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시다가 갑자기 기침이 터져 나오고 밥 먹다가 사례가 들려서 눈물 흘리신 경험 있으시죠? 젊을 때는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했는데 60대 넘어서면서 일주일에 몇 번씩 반복된다면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삼킴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댓글로 건강이라고 지금 남기시고 영상을 시청하세요. 먼저 사례가 정확히 뭔지 아시나요? 사례는 음식이나 침이 식도가 아니라 기도로 잘못 들어갔다가 우리 몸이 반사적으로 기침을 해서 배출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삼킬 때는 기도 입구가 자동으로 닫혀야 하는데요. 이 타이밍이 어긋나면 음식물이 기도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이요? 이거 위험한데? 하고 즉각 기침 반사를 일으켜서 이물질을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죠. 이게 바로 사례입니다. 이게 자주 일어난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우리 몸의 삼킴 기능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의학 용어로는 연하곤란이라고 부르는데요. 시니어 건강에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증상입니다. 그렇다면 왜 나이가 들면 사례가 자주 들릴까요?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여러 기능이 자연스럽게 쇠퇴합니다. 근육량이 줄어들고 반응 속도가 느려지며 감각도 둔해지죠. 삼키는 기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을 씹고 삼키는 데 관여하는 혀, 목, 식도 주변의 근육들이 약해지면서 삼킴 동작이 부드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침 분비량도 줄어들어 음식을 부드럽게 넘기기 어려워지고요. 뇌에서 근육으로 전달되는 신경신호도 느려져서 타이밍이 어긋나게 됩니다. 그 결과 음식물이 식도로 가야 할 순간에 기도 쪽으로 살짝 넘어가는 일이 생기는 거죠. 우리 몸은 이를 감지하고 즉각 기침 반사로 이물질을 배출하려 하는데 이것이 바로 사례입니다. 문제는 이런 일이 반복되면 기도나 폐로, 음식물이나 침이 들어가는 흡인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그럼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주의해야 할까요? 식사할 때마다 사례가 들리거나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도 조심스러워진다면 이미 연하곤란이 시작된 것일 수 있습니다. 음식을 삼키는데 평소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목에 음식이 걸린 듯한 느낌이 자주 든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식사 중이나 식사 후에 기침이나 가래가 부쩍 늘어난 것도 주요 신호입니다.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면서 기관지를 자극하기 때문이죠. 말을 할 때 발음이 흐려지거나 목소리가 쉬는 증상도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삼키는 기능과 발성 기능은 같은 근육과 신경을 공유하거든요. 특히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한다면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제대로 삼키지 못해 식사량이 줄어들고 영양 섭취가 부족해진 결과일 수 있습니다. 중년 건강을 지나 시니어 건강 단계에 접어든 분들에게 연하곤란은 더욱 치명적입니다.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음식물이나 침이 폐로 들어가면 흡인성 폐렴이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흡인성 폐렴은 일반 폐렴보다 치료가 어렵고 재발률도 높으며 중증으로 진행되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고령자 사망 원인 중 상위를 차지하는 질환 중 하나가 바로 흡인성 폐렴입니다. 영양 부족과 탈수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삼키기 힘들다 보니 식사를 거르거나 대충 먹게 되고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등 필수 영양소가 부족해지고 체내 수분도 모자라게 되죠. 이는 전신 면역력 저하로 이어져 각종 질병에 취약해지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려야겠습니다. 연하곤란이 갑자기 나타났을 때는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서서히 진행되는 노화 관련 연하곤란과 달리 어느 날 갑자기 삼키기 어려워지거나 사례가 빈번해진다면 뇌졸중을 의심해야 합니다. 뇌졸중으로 뇌의 일부가 손상되면 삼킴을 조절하는 신경 중추에 문제가 생겨 연하곤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쪽 뇌만 손상된 경우라면 적절한 치료와 재활을 통해 한개월 내에 회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양쪽 뇌가 모두 손상되었다면 증상이 훨씬 심하고 회복도 어렵습니다. 삼킴 장애와 함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이 동반된다면
즉시 119에 연락하여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뇌졸중은 골든타임이 매우 중요한 질환이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연하곤란이 꼭 나이든 분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젊은 층이나 중년 건강 시기에 사례가 자주 들고 삼킬 때 불편감이 있다면 역류성 식도염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여 식도 점막에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인데요. 목에 이물감이 느껴지고 메스꺼움이 생기며 삼킬 때 불편함을 느낍니다. 특히 식사를 급하게 하는 습관이 있으면 음식이 제대로 씹히지 않은 채 목으로 넘어가면서 기도로 들어갈 위험이 커집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사, 야식, 커피, 술, 맵고 기름진 음식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지속되면 식도 협착이나 발해식도 같은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조기에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습관 개선과 약물 치료를 병행하면 대부분 호전됩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연하곤란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평소 생활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선 식사할 때는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야 합니다. 음식을 잘게 자르거나 부드럽게 조리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딱딱하거나 질긴 음식, 끈적거리는 음식, 물기 없는 퍽퍽한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자세도 중요합니다. 바르게 앉아서 턱을 약간 아래로 당긴 자세로 먹으면 음식이 기도로 넘어갈 위험이 줄어듭니다. 식사 중 말을 많이 하거나 웃는 것도 삼가야 하고요. 식사 후 바로 눕지 말고 30분 정도는 앉아있거나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삼키는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도 효과적입니다. 혀를 내밀었다가 안으로 당기기, 혀로 입천장 누르기, 입을 크게 벌렸다 다물기, 턱 내밀기 등의 동작을 반복하면 관련 근육이 강화됩니다. 발음 연습도 도움이 됩니다. 아, 에, 이, 오, 우를 크게 또박또박 발음하거나 빠, 따, 까, 차 같은 파열음을 연습하면 입과 목 주변 근육이 활성화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도 필수입니다. 침 분비가 줄어든 상태에서 물까지 부족하면 삼킴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하루 1.5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나눠 마시되 사례가 자주 들린다면 걸쭉한 음료나 젤리 형태의 수분 보충제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된다면 반드시 전문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비인후과나 재활의학과에서 연하곤란 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요. 비디오 투시 연하검사나 내시경 연하검사를 통해 삼킴 과정을 직접 확인하고 원인을 정확히 진단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 결과에 따라 약물치료, 연하재활치료, 식이조절 등 개인에게 맞는 치료 계획이 수립됩니다. 연하재활치료는 언어치료사나 작업치료사의 도움을 받아 삼킴 근육을 강화하고 올바른 삼킴 방법을 익히는 과정인데요. 꾸준히 받으면 많은 경우 증상이 개선됩니다. 시니어 건강에서 연하곤란은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입니다. 먹는 즐거움을 잃게 되고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식사 자리가 부담스러워지며 외출조차 꺼리게 됩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관리하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야 라고 넘기지 마세요. 사례가 자주 들리고 삼키기 힘들고 식사가 두렵다면 그것은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중년 건강 단계부터 미리미리 주의를 기울이고 시니어 건강 시기에는 더욱 세심하게 관찰하며 이상이 느껴지면 주저하지 말고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건강한 삼킴 기능은 건강한 노년의 기본이자 시작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